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데이터 엔지니어링 강사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1강 NoSQL 기초편입니다. 몽고DB와 스튜디오 3T 11강, 12강에서 다룰 내용은 기존에 사용하던 MySQL과 정형 데이터인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형태가 없는 데이터 NoSQL과 몽고DB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역시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까지는 MySQL과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SQL을 다루는 방법을 실습을 했었죠. SQL에서는 주로 정형 데이터를 다뤘습니다. 가로, 세로, 규격이 일정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서 이번에는 탈피해서 가로, 세로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NoSQL이라고 하고요. 이 NoSQL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 도구가 각각 몽고DB와 스튜디오 3T입니다. 11강, 12강에서는 툴을 좀 바꿔서 몽고DB를 여러분의 PC와 클라우드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실 거고요. 이를 조작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도구로서 스튜디오 3T를 같이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11강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몽고DB와 스튜디오 3T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볼 거고요. 스튜디오 3T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용 라이센스, 1년짜리 학생용 라이센스를 등록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SQL이란 형태가 없는 데이터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들어보셨던 JSON, XML, 형태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NoSQL이란 형태가 없는 데이터죠. 비정형 데이터, JSON, XML 등의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컨셉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서요. 스튜디오 3T를 이용해서 몽고DB에 접속을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수정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게시판에 접속을 하시면요. 11주차에 몽고DB 다운로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각각 클릭을 하셔가지고 접속을 해서 설치를 하실게요. 몽고DB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 눌러서 여러분 버전에 맞는 운영체제와 버전에 맞는 몽고DB와 스튜디오 3T를 다운을 받으시겠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선스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는 유료 프로그램인데요. 학생용, 교육용 라이선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강의 게시판에 가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은 티처, 스튜던트, 리서처라고 해서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학생증 사본 하나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은 1년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고DB하고 스튜디오 3T를 설치를 하고 첫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스튜디오 3T는 NoSQL 기반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입니다. 스튜디오 3T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MySQL 워크벤치와 비슷한 기능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몽고DB 컴파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몽고DB 컴파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가 로컬호스트의 27017번입니다. 27017. 포트가 로컬호스트의 27017번입니다.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커넥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등록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커넥션 누르고 밑에 매뉴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의 27017번입니다. 로컬호스트의 27017번. 커넥션 네임을 로컬호스트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테스트 커넥션을 누르시면 접속이 잘 되면 커넥티드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OK를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방금 만든 연결을 누르고 커넥트를 누르실게요. 접속이 되었나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창에서요.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서버 이름 로컬호스트 위에 우클릭을 해주시고 다섯 번째 보면은 Add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클릭하실게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었으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제? 강의 게시판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 파일인데요. customer.json이죠. 전형적인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XML도 유사한데요. JSON 파일의 형태의 특징은 중괄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괄호로 시작을 해서 중괄호로 끝납니다. 중괄호로 끝나고 요 가운데 있는 내용이 요 위에 내용이 데이터 한 셋이에요. 데이터 한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NoSQL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컬럼을 이렇게 쓰고요. 컬럼명을 쓰고 중간에 땡땡을 해주고 뒤에다가 쓰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써줍니다. 쓰고 싶은 내용을 써주고 컴마를 해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컬럼 하나인 겁니다. 컬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타이틀이죠. 제목이란 뜻입니다. 제목이 들어가 있고 땡땡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고 컴마를 써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주소 항목이 있는데요. 주소 항목은 하나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소인데 스트리트이 들어가고 도로명이 들어가고 도로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붙죠. 전치사가 있고 번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 안에 컬럼이 또 들어갈 경우에도 NoSQL은 address라고 써주고 중괄호를 하나 더 열 수 있어요. 중괄호를 하나 더 열어서 중괄호가 끝날 때까지 street, city, state, 우편번호, 집코드를 써주고요. street 안에 또 중괄호를 하나 더 열어서 name, suffix, number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한 행을 완료하고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노란색 중괄호가 나오죠. 두 번째 중괄호에서는 또 id와 first name과 last name이 나오는데 이 컬럼이 위에 거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컴마로 컬럼을 구분을 해주는데 이 컬럼의 내용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NoSQL이라고 부릅니다. 스튜디오 3T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3T로 돌아가서 저 customer.json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상단에 툴바에서 임포트 버튼을 누르실게요.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고 JSON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칸에 add source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customers.json 파일을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run 버튼을 누르시면 좌측에 데이터베이스가 불러와집니다. 자, 불러온 내용을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데이터셋의 내용이 나오죠. 주소록입니다. 일종의 주소록인데요. 고객 데이터셋입니다. 컬럼을 살펴보도록 하죠. id가 있고 CSV 파일과 거의 비슷한데 형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을 둬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파일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id 있고 타이틀 있고 퍼스트, 라스트, 이메일 쭉 보시면 주소 등등이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JSON 파일에서 데이터를 스튜디오 3T로 가져와 봤고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스튜디오 3T에는 뷰 모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다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리 뷰가 있습니다. 트리 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위에서 가지가 갈라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지 형태의 보기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두 번째를 선택을 하시면 테이블 뷰인데요. 테이블 뷰는 SQL에서 쓰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주소 컬럼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3개 필드가 묶여져 있는데요.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해보실게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주소가 풀리면서 하위에 묶여있는 주소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의 위계 레벨이 나와 있어요. 커스터머스가 있고 어드레스가 있고 스트리트이 있고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드레스를 눌러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돌아가면 이렇게 다시 묶이죠. 컬럼이 묶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머를 눌러서 완전히 상위 레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쿼리 창이 있는데요. 쿼리 창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괄호 2개가 이미 열려 있는데 여기다가 필드명을 써줍니다. 괄호를 열고 쌍따옴표를 열고 first name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first 땡땡 하고 마리아라는 first name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엔터를 치면요. first name이 마리아인 모든 레코드가 검색이 돼서 나와요. 중괄호를 열고 컬럼명인 first를 써주고 땡땡하고 다시 찾고자 하는 레코드명인 마리아를 하고 중괄호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키지를 프리미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엔터를 누르고 상단에 런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런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검색을 해보시면은 세 번째 마리아의 패키지가 프리미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수를 세고 싶으면요.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도큐먼트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1000행이라고 나옵니다. 1000 도큐먼트 이렇게 나오는데 행수가 1000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행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을 추가하려면요. 중앙에 있는 버튼 중에 세 번째 버튼 View 도큐먼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가운데에 두 번째 Add 도큐먼트를 누르시면 강의 게시판에 가시면요. add document.txt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열어서요. 제이슨 파일을 한 행인데요. 원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가운데에 add 도큐먼트를 누르고 여기 중괄호 두 개가 있죠. 중괄호를 써줄 거기 때문에 중괄호 두 개를 지우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레코드 한 행인데요. 좌측 하단에 validate JSON 눌러서 JSON 문법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OK가 되면은 네, 이렇게 해서 한 행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도큐먼트 부분을 누르면은 1001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하나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쿼리 부분에서 중괄호를 열고 first 쌍따옴표 안에 first 하고 땡땡 하고 저는 judith를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judith 검색을 하고 중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 judith라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누르시고 가운데 중앙에 빨간색 show remove dialog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 메시지가 뜨거든요. remove를 누르시면 하나가 삭제가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쿼리를 지우고 엔터를 눌러서 복구를 시킨 다음에요. 우측 하단에 도큐먼트 수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로 되돌아왔죠? 한 행이 삭제가 됐습니다. 한 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강에서 다뤘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DB 스튜디오 3T 다운로드 설치하고 교육용 라이선스 안내해 드렸고요. NoSQL JSON이란 형태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란 무엇인가? 컬럼이 자유로운 데이터였죠. customer.json 샘플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형태를 살펴봤고요. 중괄호 안에 어떤 식으로 컬럼과 데이터 내용을 추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스튜디오 3T 실습 진행했고요. 몽고DB 접속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JSON 데이터 가져오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또 쿼리문 간단한 거 사용해서 검색하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SQL 쿼리문을 이용해서 레코드 검색하기 해봤고요. 12강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비주얼 쿼리 빌더를 이용해서 조건문 검색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과 노드.js, C# 등 다양한 언어에서 몽고DB에 직접 접속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회하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코드, 샘플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몽고DB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이전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로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로컬 PC에 몽고DB 서버를 깔고 진행을 했었는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몽고DB 인스턴스를 만들고 사용을 하는 방법을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1강 NoSQL 기초 몽고DB와 스튜디오 3T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은 슬랙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홈페이지하고 이메일하고 핸드폰 번호 밑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